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금요일마다 치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성북구 기억지킴이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원 초대해서 치매 어르신 봉사활동과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나흘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로 서울 시내 일부 교통이 통제됩니다. 내일 토요일에 서울 상암동에서 시작하는 성화봉송은 광화문 광장을 거쳐서 잠실 주경기장과 국립중앙박물관, 현충원과 여의도 한강공원을 따라서 2개 차로를 통제한 채 이루어집니다. 또 내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는 어가행렬 이색 성화봉송 행사 때문에 세종대로 양방향 전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바의 댄싱 퀸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화봉송 이제 내일부터는 서울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인천에서 바통을 넘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성화봉송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인천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죠. 일정 어떻습니까? 네, 지난 10월 24일 그린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개화돼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딱 100일 앞둔 11월 1일에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에서 첫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예. 제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을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화봉송 행사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째 날인 1월 10일에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시작된 성화봉송이 연세대 국제캠퍼스, 남동공단, 소래포구 등을 거쳐 연수구의 인천문화공원에 최종 도착했고요. 예. 둘째 날인 1월 11일에는 문학경기장, 월미도, 동구, 남구 각 지역을 거쳐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시민들의 환영 속에 안치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7시 56분 인천시청 정문에서 점호가 시작되어 간석오거리, 부평,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거쳐 강화 용궁공원에 안치될 예정으로 인천에서의 3일간 여정은 오후 7시경에 마무리되고 다음 봉송도시인 서울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인천의 좋은 기운이 서울까지 전달돼서 그게 다시 또 평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에 개막을 하니까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올림픽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인천에 소재한 의료기관 사이에 지원 협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대회 참가 선수 등 올림픽 대회 관계자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천에 소재한 병원인 길병원, 인하대병원, 국제성모병원, 검단 탑병원과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예. 올림픽 대회 기간 중 인천공항에 의료진을 배치하여 입국하는 올림픽 대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현장에 하고 병원으로 응급 환자가 후송되어 온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센터 내 외국인 환자 특별진료 태세를 갖춰 평창 동계올림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게 되었고요. 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는 거지만 대부분 인천을 거쳐 평창을 향하는 것으로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 인천이 또 한 번 세계에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작년 12월에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567명의 명단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렇게 고액 상습 체납자의 탈루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재산 은닉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도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인 인천 이텍스의 온라인 제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연중 누구라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고 은닉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포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 납세협력 담당관실 전화번호 032-440-59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인천 관내에서 체납과 관련한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32-440-5982, 440-5982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치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치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또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고민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성북구 기억지킴이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 김이은, 정정희 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 오늘 추운데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일찍 오셔서 긴장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떨린다고. 지금도 많이 떨리세요? 많이 떨려요. 아, 그러세요. 우리 정정혜님 어떠세요? 저도 떨고 있습니다. 뭐 전혀 그래도 그런 기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희은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며 성북구 치매 안심센터 소속 기억지킴이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김희은입니다. 현재 기억지킴이 봉사를 시작한 지 2009년부터 해수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 10년 차 베테랑 봉사를 하고 계시군요. 정정희 님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성북구 기억지킴이 치매봉사단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정정희라고 합니다. 저도 성북구 기억지킴이 치매봉사단이 처음 결성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모두 한 10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은 그럼 처음 이 봉사단에서 만나신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굉장히 친한 친구처럼 지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분 정도가 거기 봉사단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한 60명 정도 알고 있거든요. 60명 정도. 예. 연령대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봉사단원 연령대가? 연령대는 그래도 50대부터 그분은 50대부터가 예.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고요. 예. 어르신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살아올 연륜은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딸도 되고 뭐 이렇게 딸뻘처럼 네. 이렇게 다가가서 편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누구나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봉사단원은? 예.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할 의지만 있으면은 무조건 같이 봉사하시고 그런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은 예. 누구나 예. 참여할 수 있다. 아, 그래도 이 봉사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10년 동안 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치매를 앓고 계신 그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정정희님. 네.
저는 봉사를 시작한 10여 년 전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보다는 부정적이기도 했고요. 그때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지킴이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50대에 들어서면서 치매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치매 관련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어떤 계기로 봉사를 하게 되셨나요? 저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 간병을 한 3년간 하며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더라고요. 현재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 치매 어르신을 모시면서 그런 정세나 어려움도 직접 겪어봤으니 치매 어르신이나 가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성북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봉사단을 모집하는 소식을 듣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님은 실제로 이제 시어머님 간병을 하시면서 처음에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뭐 치매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님 간병.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며느리들은 다 이제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무의식 중에 그냥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거부 반응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시어머님 증세 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은 뭐가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어르신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 그래야 되나 대변 이제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뒤처리하는 게 조금 가장 기억이 많이 남죠. 이게 치매 어르신분들 증세가 좀 심해지면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고생 많으셨을 텐데 봉사단 활동하시면서도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런 경험을 또 말씀해 주시면은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어요. 글쎄 제 경험을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제가 겪었던 거를 들려줄 수는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같이 또 경험해봤던 분들이 함께 옆에서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봉사는 한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치매 진단을 받고 홀몸으로 계시는 어르신 가정에 주 1회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해오고 있는데 주중에 어르신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 어르신께서 도움이 필요로 하시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 요즘 같이 특히 오늘 같이 추운 날에는 특히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잘 계신가 또 걱정도 많이 되는데 안부 전화 드리면은 아무래도 뭐 건강 상태라든지 그 컨디션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르신들이 안부 전화 받으면은 뭐라고들 말씀하세요? 뭐 잘 지내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는 한파니까 어제부터 한파라서 이제 아침에도 전화를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도 안부를 해야 저희가 하루가 일과가 편하게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좀 배웠던 어르신들 오늘 아침 한번 또 목소리 들어야 마음이 놓여서 어르신께서 아무래도 인지력이 떨어지시니까 난방을 잘 하고 계신지 식사라도 또 거르시지 않으신지 좀 염려스러워서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난방이 염려스러워서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좀 춥지 않게 주무셨는지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세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은 좀 걱정이 덜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시는 특히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독거 어르신 중에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시나요? 치매를 진단받고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진단 후 병원에 함께 갈 보호자가 없어 방치되거나 치매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크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봉사자가 병원에 함께 모셔가서 진료도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잘 드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혼자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안부 전화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치매 안심센터 담당자와 상담하고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식사도 혼자 챙겨드시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챙겨드리나요? 예. 치매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혼자 식사도 챙겨 드시기 어렵고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정에서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고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 이용이나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으실 경우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그 치매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식사를 안 드셨는데 나 먹었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드셨는데 안 먹었다고 하면서 계속 드시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네. 우선 배가 고프다 안 드신 것 같으면 식사량을 수저 뜨시는 양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시고 저희들이 봉사자이기 때문에 매일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갈 적마다 식사를 하셨는가 그거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분을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연륜도 쌓여서 저분 그냥 눈빛이나 목소리만 들어도 네. 오늘 좀 드셨구나 컨디션이 좋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는가 보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10년차 베테랑 봉사단원 성북구 기억지킴이 및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 김이은 정정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가족의 치매 때문에 고민,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면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치매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덜 부담을 지어드릴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관전의 전시 기관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들 초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북구 기억지킴이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 김이은 정정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갈 텐데요. 두 분이 이제 10년 넘도록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지들이라든지 이웃들도 이런 자원봉사단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요.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요. 그때 어떤 말씀들 해주시나요? 네. 저희가 치매 관련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저도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데 노인들이 노화 현상이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셔요. 아,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국의 보건소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생겨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이 있으니 받아보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조기 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치매가 아니어도 해마다 기억력 검사를 필수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정정희님은 어떤 상담 말씀해 주시나요? 네. 주변에 이미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가족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건소 내 치매 안심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치매 환자 가족들 대상으로 교육도 다양하게 있어서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가족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릴 것이라 생각되어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지요. 또 대상이 되시면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나 그 밖에 여러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건소에 가면은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 그런데 이제 내 가족이 치매를 앓고 있어도 정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이 들고요. 다른 사람 돌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평소에 10년 동안 뭐 온갖 사례를 다 보셨겠지만 어떤 때 좀 힘들다고 생각이 특히 드시나요? 예, 어르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친다는 생각보다는 어르신들의 상황이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예. 오랫동안 어르신과 관계를 맺으며 정이 들었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혼자 생활이 어려워 시설로 입소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하지만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시설 입소가 어쩔 수 없기도 해서 그럴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 어르신들을 직접 보살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도 들고. 예, 그리고 좀 안쓰럽고 짠하고 그래요. 정정희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께서 치매 증세의 일종으로 봉사자를 의심하거나 독약이 아니냐고 하시며 치매약 복용을 거부할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치매 증세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치매 치료나 약물 복용을 거부하셔서 어르신을 어떤 방법으로 병원에 잘 모시고 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밤 늦게까지 배회하시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 걱정도 되고 수시로 안부로 확인하는 일이 봉사활동이지만 신경은 쓰이긴 합니다. 앞서도 김 의원님이 그 시어머니 간병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며느리들이 겪는 그 힘든 점은 또 더 클 것 같아요. 왠지 또 치매 걸리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억이 또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우리 물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막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시고 이런 경우에 며느리들이 참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러시던데 비슷한 또 질문을 6142번님이 주셨어요. 이번 겨울에 치매에 걸리신 시할머니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수발 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되지 않은데요. 근데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손주 며느리한테 욕을 하실 때마다 이게 알면서도 눈물이 쏟아져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이런 경험 뭐 듣거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 의원님 어떠십니까? 글쎄 그럴 때는 예. 이제 뭐 방법이 그 병이잖아요. 지병인데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가족이라도 자식한테 대할 듯이 그냥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되려 좀 낫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정정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예. 어르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실 때 다른 데로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집중하실 수 있도록 대화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뭐 만약에 거칠거나 이렇게 지금 하시듯이 하시면 저희는 또 즐겁게 하는 게 자원봉사자 일이기 때문에 우선 즐거운 멘트가 항상 저희는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어르신이 우울해 하시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향 얘기라든지 또 이제는 노래라든지 같이 해가면서 우울했을 때 그 감정을 잊어버리도록 해드리는 게 자원봉사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생각이 떠오르도록 유도하시는군요. 예. 뭐 고향 얘기라든지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네. 그런데 욕설까지는 참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할아버님들이 육체적으로 좀 폭력을 가한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저는 어머니 했지 남자분 아버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저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주먹쥐고라든가 이렇게 옛날식으로 어신 근데 옛날 이런 거 해보셨죠. 이거리저거리 해보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잠깐만 돌리시면은 그 증세가 가라앉으셔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데로 신경을 쓰게끔 이렇게 조금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그거기 따라 하시고 흥미를 느끼시고 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거 10년 동안 이런 노하우가 쌓이셔서 지금은 이렇게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처음 겪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베테랑 봉사단원 분들의 이런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될 때가 왔네요. 이건 좀 마지막으로 짧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청소년들이나 이런 젊은 층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정희 님이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봉사자들이다 보니 치매 어르신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면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통해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지역별 보건소 내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파트너 또는 기억 친구라고 해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자들의 역량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치매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어르신들도 직접 만나보며 작은 그 경험들이 쌓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나중에 이제 복지 쪽, 치매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싶다면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미리 쌓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알찬 얘기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희은님, 정정희님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합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도 정말 추워서 기온이 참 급감을 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동상 환자가 좀 많아지죠? 네, 이제 등산, 스키 등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등하교 한 학생들도 이제 동상에 걸리기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두를 신고 야외 활동을 하다가 동창에 걸린 적이 있어요. 발가락이 빨갛게 붓고 이게 간지럽더라고요. 동상은 들어봤는데 동창은 잘 못 들어봤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게 동창은 가벼운 추위에 피부가 계속 노출되면서 혈관이 마비돼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말단, 즉 코끝, 손가락, 발가락 등이 가렵고 붉어지면서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로 이게 보온요법에 의해서 잘 회복이 되죠.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겨울철 운동장에서 이렇게 몇 시간 뛰어놀고 들어오면 귓바퀴가 붓고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동창이었네요. 네. 그러면 동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네, 동상과 동창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 괴사 발생 여부인데요. 조직 내에 이렇게 수분이 얼지 않으면 조직 괴사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동창이고 수분이 얼면서 조직이 괴사되면 동상입니다. 동상은 등산 전문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등산가들이 등산 후에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했다는 뉴스가 동상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상은 겨울철 동결 손상 가운데 가장 심한 경우로 영하의 심한 추위에 노출돼서 피부 연조직이 얼게 되고 혈액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위치는 동창과 비슷하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동창은 쉽게 걸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동상은 흔하게 걸리진 않지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몸이 추운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기시고 젖은 의복이나 양말은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서 보온을 해주도록 합니다. 예. 주변에 가열 장비가 있다면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동상이 심한 부위를 30분가량 담가주면 좋습니다. 이때 끓는 물은 아니고요. 대략 38도에서 42도 정도의 온수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우나 목욕탕의 온탕 정도의 수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얼굴이나 귀 쪽은 따뜻한 물수건을 반복적으로 대주면 좋아요. 또한 이렇게 환자를 이송 시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경우 소독된 마른 꺼즈를 사이사이에 끼워서 상처 부위가 달라붙지 않도록 하시고요. 소독 이게 꺼즈로 덮고 동상 부위를 높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또 이게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를 따뜻하게 하려고 문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지르면 세포 내 결빙된 얼음이 주위 조직에 2차적인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문지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흔한 이게 발의 동상인 경우는 걷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예, 동상 예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 거주시설은 이렇게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는 동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겨울 스포츠나 야외 활동 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외출 시에는 옷을 여러 겹쳐 입고 옷이나 양말이 젖을 경우에는 여분에 갈아입을 의복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시로 손발을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고요. 장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될 때에는 수시로 이렇게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체온 유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또 이제 웅크린 자세나 장시간 서 있는 행동이나 꽉 끼는 옷, 구두를 입고 있는 경우는 삼가해 주시고 특히 흡연이나 과다 음주는 동상의 예방적인 면이나 동상의 치료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좀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119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거나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자, 오늘 동상 동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found a love for me. 1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에드 시런과 비욘세가 함께 부른 퍼펙트 듀엣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추위에 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never knew you were the someone waiting for me.